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는 FOMC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또 하락으로 금요일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다우지수가 1%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 와중에 금값은 계속해서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가는 15개월 만에 $70를 하회했다고 하죠. 네. 은행권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관련한 소식들이 쏟아졌고요. 오늘 새벽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속보성 이슈들이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 갈 거고요. 이번 주에 또 FOMC라는 주요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관전 포인트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으로 넘어갑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날 새벽 소식 기억하십니까? 메가뱅크,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퍼스트 리퍼블릭을 구제하겠다라고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한동안 메가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금융으로 인해 금융위기 우려가 살짝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으로 등장한 것은 주 초와 주 후반에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시장의 관심도가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2차 전지가 관심을 받고 치고 나가면 반도체 쪽이 내려가고요.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면 2차 전지가 내려옵니다. 어찌됐건 주도주로 나서줄 수 있는 두 섹터가 서로 일단 양립할 수 없는 존재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 후반에 산업에 대한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또 삼성의 대규모 투자 소식, K칩스법, 세액 공제 이슈 등이 더해지면서 반도체가 치고 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SK하이닉스 한풀이하듯 상승했죠. 6% 뛰어 올랐고요. PSK와 테스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목요일 금요일장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지겠죠. 그동안 올해 들어서 반도체는 몇 번씩 랠리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단발성으로 그쳤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돼줄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분명한 건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우호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장은 이것을 실적이 좋지 않다, 최악은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코스닥이 강했던 것은 또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스타링크 한국법인 이슈 속에 우주항공주도 상승이었고요. 바이오와 게임도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한 다른 성장 쪽에서 자금들이 빠지게 된다면 다른 성장을 기대하는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 시장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던 바 있었는데요. 지난주는 일단 그것이 조금 반영되는 흐름이었죠. 자, 이번 주 FOMC 앞두고 그 이벤트 대기 심리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대형주 매수 베팅보다는 정책적 지원이 있다던가 혹은 성장이 담보된 쪽으로만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테마성 위주의 움직임이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주말 사이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반응 궁금하고요. FOMC 일정도 주 후반 자리하고 있죠. 내일입니다. 애플페이가 시작이 되고요. 대중교통 이제 노마스크로 가능해졌다고 하니 관련한 내용들, 그 여파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은행 사태라고 표현을 해보죠.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실버게이트 파산과 실리콘밸리뱅크 불안감, 거기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실리콘밸리뱅크가 자본 확충 계획을 밝혔으나 결국 증자 실패로 인해서 추가적인 뱅크런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은 즉각적으로 파산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했고요. 그 다음엔 유럽권에서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됐죠. 스위스가 불을 끄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메가뱅크가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금융에 나섰는데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금요일의 이슈였죠. 그 이후에 추가된 소식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은행 일지들 지켜보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저희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다 누군가가 콜록하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죠. 저 사람은 사례에 걸린 것인가? 감기일까? 아니면 코로나일까?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콜록하자마자 같이 파산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의 사례로 끝이 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날 금요일장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금융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시간 외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급락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배당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방은행들의 대출이 좀 까다로워진다면 지방은행들의 대출이 줄어든다, 미국의 민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지적 등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회사죠.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월가와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와 거래 축소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빌 에크만이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상당한 불안이 됐습니다. 결국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대형은행들이 같이 돈을 모아 지원한다? 이것은 그들로의 위험 전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시장에는 부담이 됐죠. 어찌됐건 금융권을 향하는 각종 리스크 이슈 속에 시장은 다음은 누구인가, 누가 파산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소방수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워렌 버핏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미국 행정부 선임관리가 워렌 버핏과 접촉했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고요. 버즈판다라는 트위터 리안이 오마하에 20개 이상의 전용기가 금요일 밤에 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마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역은행 수장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워렌 버핏은 과거 2008년도, 2011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등을 보고 있었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50억 달러씩 각각 지원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투수로 재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일부 기대가 등장했던 거죠.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도 사실 금융주 투자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 추가 하락으로 인해서 16조 이상의 손실을 올해에만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원에 나설지 궁금해집니다. 지원에 나서서 급한 불을 끄게 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반면에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지원에 나설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심리 자체가 좋지 않을까요? 리먼 때처럼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부담이죠. 또 하나의 소방수는 UBS입니다. UBS 측에서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소식이 나왔네요. 10억 달러를 제안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당연히 거절하겠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억 달러로 올려잡아서 결국 인수 결정이 나왔습니다. UBS 측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결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워낙 스위스 당국의 압박도 심했을 것이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막아서려는 움직임이었겠죠. 스위스 측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했죠. 1,000억 프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UBS에게 일부 자산에 대해서 특정 부분 이하까지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전해주겠다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좀 봉합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지 궁금해지는 오늘 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위험전이 얘기가 나오네요. UBS, CS 인수 소식과 함께 UBS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부도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위험전이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뉴욕장은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는 지금이죠. 그게 바로 은행 사태와 경기 위축입니다. 은행 사태는 앞서 전해드린 그 내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금융권 좋지 않았죠. 그리고 경기 데이터들이 요즘 좋지 않게 발표가 됩니다. 2월 경기 선행지수도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에너지 쪽의 하락도 도드라졌고요. 다우와 S&P 500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나스닥은 0.7% 하락으로 빅테크의 선전이 비교적 하락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달러와 국채금리 떨어졌고요. 유가가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 배럴당 66달러 갔습니다. 반면에 금은 11개월 내 최고치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좀 시세적 측면으로 들어가 보죠. 보시다시피 은행권 좋지 않았고요. 지역은행들은 좀 더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금융, 부동산, 기계, 산업재, 에너지 쪽의 하락이 도드라졌고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화면상 우측 맨 하단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 초록불 딱 들어와 있죠. 이게 바로 뉴몬트입니다. 미국 최대 금광 회사인데요. 이 기업은 5% 올라가면서 금 가격 강세 여파를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견조한 쪽은 빅테크, 반도체, 그리고 호실적을 낸 페덱스 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소방수들이 등장해서 계속 금융권 리스크를 끄려고 하는데 불씨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지금 시장이네요. 자, 보시면 돈맥경화 우려감이 등장합니다. 대형 은행들이 결국 위험을 같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대형 은행 같이 밀렸고요. 지역 은행들 빠졌죠. 퍼스트 리퍼블릭은 32%, SVB 사태 이후에 지금 80% 정도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US 뱅코프나 코메리카와 같은 지역 은행들 추가 하락 나왔습니다. 은행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은행권에서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이 나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은행 대출 강화로 자동차 구매가 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의 판매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포드나 GM 등에서 들려왔죠. 이들 주가 내렸습니다. GM, 포드, 테슬라, 폭스바겐 모두 다 하락했고요.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예요. SVB 사태 나오면서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었던, 대출을 받고 있었던 태양광 업체들 영향이 있다라며 일부 기업들 급락했었는데 이날도 같은 맥락으로 좀 빠졌습니다. 대형사인 인페이즈 에너지도 8% 밀렸고요. 솔라엣지, 썬파워, 썬런 등의 종목들 추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면들이 조금 그림자 쪽이라면 빛의 측면으로 들어가 보죠. 빅테크 업체들 지난주 주간 상승률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AMD 19%, 엔비디아 12%, 마이크로소프트 10%, 애플도 덜 올랐어도 3%입니다. 지역은행 리스크 속에서 방어주 역할을 대형사들이 해주고 있고요. 이들의 대차 대조표가 요새처럼 견조하다라는 것이 지금만큼 부각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 영향을 받겠으나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이들도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빛으로 본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은행 파산 이슈 속에 비트코인은 그 이후 2주 동안 40%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은 반도체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죠. 반도체와 AI가 함께 만난 모멘텀 때문입니다. 낙폭 과대라는 것과 함께 반도체 섹터가 AI로 구조적 성장을 할 것이고 게임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크립토 채굴로 인해서 떨어졌었던 반도체 수요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5년간 AI 훈련량은 지금보다 최대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반도체로 인한 이 시장의 가치는 이경 741조가 될 것이라고, 그것도 2030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도 반도체 더 기대해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 주는 FOMC 주간입니다.
파월이 긴축 속도 높일 수 있어 라고 하며 빅스텝을 경고했다가 곧장 금융기관 세 곳에서 폐쇄 소식이 차례로 들렸죠. 그러면서 시장은 빅스텝 기대감이 줄었습니다. 0%이고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25bp 인상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오늘 아침 자료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25bp겠죠. 25bp 인상 확률은 70% 정도인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연준이 경기와 물가를 같이 잡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시장에 인지시켜주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도표 변화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가능성은 낮으나 50bp 올리게 된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증시의 발작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 말고 동결을 가게 된다면 이 또한 시장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시장이 오죽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금리를 동결하겠느냐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은 상황이고요. 가장 합리적인 건 25bp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점도표가 되겠죠. 자, 일단 지난 마지막 점도표 이후에 그 점도표가 2023년께 공격적으로 바뀌는가가 1번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2024년과 2025년도에 금리 인하폭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거나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점도표를 조금 떨군다면 완화적 스탠스로 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내년 내후년도 점도표 이제 전망이 떨어지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내년 내후년도 100bp씩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 점도표가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올해도 덜 공격적이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올해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꾼 뒤에 내년과 내후년도의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해버린다면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점도표가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긴축 청구서를 어떻게 받아들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시간 외의 흐름 보시죠. 드론 관련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북에서 이 무인기 주요 시설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보도도 있었고요. 15개 드론 실증 도시 선정 소식도 시간외 관련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밖에 시진핑이 러시아 국빈 방문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좀 중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일부 기대감이 재건주를 끌어올렸습니다. 뭐 단발적인 정도일 거고요. 대기업의 로봇 사업 강화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도 장중도 강세, 시간 외도 강세였습니다. 로봇주들 추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는 시장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국내 섹터 이슈로 이제 가보죠. 일단 어떤 주제를 잡으셨습니까? 네, 제가 3월 6일에 했던 제약바이오 브리핑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시세도 받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략들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6일에 브리핑을 했던 이유가 3월 3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주가 잘 갔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금요일마다 제약바이오주가 주인공이 되는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 3일 금요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주, 3월 17일 금요일에도 일제히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좀 대표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올랐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날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률을 본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45%나 올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씩 이제 이슈를 좀 찾아볼 텐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5공장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고 2025년부터 가동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완공이 된다면 생산 능력은 총 78만 4천 리터가 될 예정입니다. 세계 1위 생산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 론자라던가 우시바이오 등등과 비교했을 때도 초격차를 두겠다라는 것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던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 3대 성장축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대 성장축이라고 하면 글로벌 1위 위탁 개발 생산의 능력,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 거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공고히 해서 올해도 실적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5공장에 이어서 6, 7, 8공장의 신설도 공식화했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수주가 몰렸을 때 미리 대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가 지난 3월 6일에 브리핑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잔고는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 CDMO에서 1등 기업인 론자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공장을 늘리고 앞으로 제2바이오 캠퍼스 시대에 성큼 더 다가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이슈를 좀 볼 텐데요. 내용 정리할 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분이 오신다, 왕의 귀환이다, 위기 극복의 소방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셀트리온의 명예회장이죠.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셀트리온 그룹의 경영에 복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3월 3일에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만 10개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은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7,47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15만 6,500원이었었는데 지금 평균 목표가가 21만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두 가지 증권사 의견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낙에 불황 시대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는 2026년 이후에 이 동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난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코로나 진단키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었지만 앞으로는 반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휴미라 이후에 지금 신제품으로 제시를 하는 유플라이마가 5월에 미국의 FDA를 승인받고 7월에는 미국에서 출시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유플라이마는 글로벌 점유율이 5%만 차지하더라도 연매출이 1조 원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2주 만에 주가가 7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 같이 2주 동안 정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10일 동안 셀트리온을 104만 주 이상 순매수했었고요.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3월 3일에도 일제히 올랐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15%가량 올랐고 3월 17일 금요일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은 하루 만에 18%가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그룹 삼형제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이 제일 적어서 이 호황제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성이 좀 민감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창립 이후에 셀트리온은 최다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5개의 바이오시밀러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매출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측은 신약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꾸준히 나오는 얘기죠. 3사의 합병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해서 2월에 500억 원 규모가 완료됐고 지금 나머지는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네리온 패치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약 3,4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도네페질 성분은 전체의 77%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매 인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까지,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각
주총 대의가 지금 열리고 있죠. 13일에 안트로젠을 시작으로 해서 15일에 헬릭스미스, 17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열린 상태입니다. 이 바이오 쪽에서는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분쟁, 제약회사는 오너 이사의 이사회 진입 이런 것들이 주요 안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장기업 51곳이 28일까지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액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8일에 있을 셀트리온 그룹의 이 주주총회에서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가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유럽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3이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국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서 잭팟이 또 한 번 터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미약품이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 생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셀트리온은 이미 좀 바닥을 지났다,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2차 전지나 챗 GPT, 로봇주에게 쏠려있던 그러한 현상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코스닥의 한 축이었던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4월이면 또 암화폐 일정도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초록이 공개된 업체들이 지난 금요일에 전원 다 급등을 보였어요. 급락을 거듭하던 종목들이 관련 이슈로 급등을 보이긴 했는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바이오는 개별적인 시세 대응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아이템 잡기가 어렵습니다. 로봇과 AI, 반도체 이런 이슈야 저희가 계속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국 쪽 모멘텀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짧게 지나갈게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다음 기댈 곳이 어디인가를 찾고 있죠. 그동안 미국과 여러 가지 시세에 조금 기대를 했다면 중국 모멘텀도 미국이 조금 모멘텀이 떨어질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찾듯 기댈 곳을 찾는 거죠. 일단 중국 관련한 경제 데이터들이 꽤 좋게 잡힙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중국의 산업 데이터들이 상당수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데이터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 PMI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오며 52.6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 수치가 2012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제조업 PMI도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중국 경기가 어찌됐건 다시 위드 코로나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꼭 부양이 아니더라도 사실 중국은 기존처럼 부양책이 없이 소비만 하더라도 모멘텀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받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중국 전인대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5%로 잡았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꽤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5.3까지 상승했고요. 부동산 경기가 정말 최악이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경기 지수가 2년 만에 반등세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도 눈에 띄죠. 물론 부동산 거래량을 본다면 1, 2월에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줄었죠. 이를 두고 부동산이 정말 회복하겠어? 라는 의심도 하겠지만 가격 상승률과 경기 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굳이 안 볼 필요는 없겠죠. 보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을 받아가는 섹터들 이렇게 있습니다. 금은 사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쪽에서도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철강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에서 재건에 들어가면서 철강 가격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준율 인하 소식까지 해서 중국 정부가 어찌됐건 살려보겠다라는 정책 등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만약에 제대로 받게 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에게 그 공을 넘겨보도록 하죠. 자,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현 대표님과 전략 챙겨가죠. 자, FOMC 일정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지금 SVB 사태부터 해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해서 네. 정말 은행권 이슈가 끊임없이 전달이 돼서 과연 이번 FOMC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간밤 속보 새벽 속보를 보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 네.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30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나서도 스위스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돈으로 141조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어디까지 파급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말이 141조지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20% 이상의 예산이 그 투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SVB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기승전 FOMC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파월이 저는 금리를 올릴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0.25% 올리지만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뭐라 그럴까요? 대체제표가 또 늘어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채권 변동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무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고점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2008년도 때 기록했었던 것보다 조금 아래 수준인데 팬데믹 때라든지 작년에 금리 발작이 발생했을 때 그 영국 사태 때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100 이하로 혹은 100 전후로 해서 좀 안정화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좀 마음 놓고 그게 뭐 2,600포인트가 됐든 뭐 2,300포인트가 됐든 2,100포인트가 됐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무브 인덱스를 좀 지켜보시면서 또 FOMC의 파월의 발언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바라보자. 오늘 단순하게 그냥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됐네? 아 이거 호재네? 하면서 덥석 주식을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항상 뒤늦게 반응했었던 부분들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한 템포 좀 뒤로 속도감을 좀 늦춰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FOMC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사실 FOMC 일정뿐 아니라 은행 사태도 너무나 부담이네요. 왜냐하면 은행권 이슈가 네. 지금 뭐 몇 시간 단위로 뉴스가 계속 네. 바뀌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거 호재야 했다가 금세 또 악재로 됐다가 누군가의 코멘트에 따라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엄청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 주셨고요. 섹터로 갑니다. 제약 바이오 쪽 들여다볼게요. 확실히 뭐 개인의 그냥 컴백 이슈긴 합니다만 서정진 회장의 컴백 이슈가 나온 이후로 제약 바이오의 민감도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다른 쪽에서 이제 돈 빠지면 이쪽으로 올 거야라는 네. 기대감도 있는데 제약 바이오에서 괜찮게 보는 기업 있으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들 많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붐업하기 힘들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2차전지 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 후반에 다시 로봇주들이 올라왔지만 시장에서 주목한 건 반도체 쪽이었어요. 반도체 관련된 그 기업들이 금요일에 거의 뭐 많게는 20% 이상, 최소 막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붐업을 일으켜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주는 그러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에 맞춰서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뭐 유럽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일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몇몇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보다는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뭐 좀 참여를 하고 좀 이번에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 선침해 해보겠다 하는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 저 올 때 마스크 안 쓰고 대중교통 이용했습니다. 오. 저만 안 썼던 것 같긴 한데 좀 뻘쭘하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대중교통도 마스크를 안 쓴다는 네. 얘기는 야외할 때 더 많아질 수 있는 진짜 3월 날씨가 지난주 제가 월요일에는 좀 추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포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날씨는 포근해질 것이고 이제 야외 활동 많아질 것이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 현수막 보니까 벚꽃 그 동네별로 축제도. 네, 저희 구청에도 벚꽃 행사 어디서 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된다면 또 안타깝게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또 이제 잔 부상들이 생길 수 있죠. 뭐 발목을 삔다든가 뭐 네? 넘어져서 까진다든가 그런 의약품 관련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마스크 해제를 하면서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슈원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그 안구 건조증 네.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주목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오늘 이렇게 스모가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안구 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계속 수주 잔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주가도 최근에 다시 바닥을 좀 찍어주는 모습이 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샤페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유럽 컨퍼런스에 참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기업별로 대응 각계 전투 형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온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샤페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질문 드릴 때마다 답변 주신 내용이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 경기 모멘텀. 사실 이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건 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 기대를 치워놓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 조만간 올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뭘 사야 될까? 그게 순서도 궁금하고. 뭐 어쨌든 한 바퀴는 돌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1월 그때부터 혹은 월드컵이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행 관련된 혹은 소비 관련된 리오프닝이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양해 전에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중국이 3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고 이게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유동성을 100조 원 가까이 이번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분석이 되고 있고 SVB 관련된 사태 그리고 조금 양해 이후 그러니까 뭔가를 좀 빠르게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가 생각해도 빨리 나온 것은 양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리오프닝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는데 경제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게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행, 소비 관련된 섹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구재 쪽으로 해서 소비가 많이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준율 인하가 좀 내구재 쪽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면 관련돼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의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뭐 한국판 칩스법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삼성전기 좀 주목하고 있고 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고 여행이 좀 많아진다는 부분들을 주목해 본다라면 세금 환급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소비 쪽인데 뭐 작은 소비가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소비 쪽을 좀 주목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뭐 단가가 있는 제품 네. 소비라고 봐야겠죠. 미용이라던가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쪽이요. 그래서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창의스픽은 지난주 후반에 이슈가 됐던 딱 그 반도체 내용입니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이슈 속에 소부장이 강했어요. 막 PSK도 네. 급등 나왔고요. 이쪽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 종목으로 압축해 주신다고요? 네. 뭐 삼성전자가 용인 쪽에다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죠. 근데 이게 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맨날 그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몇백조 투자하겠다.
200에서 300조 투자한다라고 40년인가요?까지 300조 투자한다고 맞아요. 했는데 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뭐 200조 투자한다, 뭐 150조 투자, 뭐 2년 단위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앞에 걸 합쳐서 가는 것인지 투자 안 된 부분들 합쳐서 가는 건지 그것 따로 가는 건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정부 지원, 그 금액이 확대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좀 많아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도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뭐 디스플레이 등 뭐 6개 산업에 대해서 민간 주도의 550조 집중 투자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한 1,000억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겠다 하고 또 세액 공제라든지 세금 지원도 공격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 지난주 시장이 상당히 좀 잘 버텨줬어요. 뭐 글로벌 증시도 버텨줬는데 약간 노이즈가 나온 게 2차 전지 쪽이거든요. 하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뭐 수급이라는 건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면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어도 저는 아직은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HPSP라든지 뭐 PSK, SNS텍 같은 기업들은 조금의 옆으로 행보가 나오면은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SK와 HPSP, SNS텍 추려주셨어요. 시간이 허락했다면 사실 원텍도 AS 하고 싶었는데 수익률이 40%가 네. 넘어가서 오늘 시간 저희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AS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